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LFP 배터리를 추진하기 위해 재질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하나그룹은 중공업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빠르게 기업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산,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협동 로봇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이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러 기업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 중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특별히 투자에 조심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으며 추가 콜옵션 계약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미 주식은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정부의 로봇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1일 첨단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협의체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킥오프 회의란 처음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야 정부는 로봇 산업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고 현재 로봇 관련 주식들이 매우 과열인 것처럼 보여도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나게 관심이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야수의 심장이신 분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최 장소입니다. 회의는 경기도 성남시 두산 신사옥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KT, 뉴로베카, 로보티즈, 코모텍 등의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사실 이날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건물에서 회의는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 KT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해 급격하게 주가가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나머지 기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중 로봇 업계 수요를 반영한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1.0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자부의 3월 말 일정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3월 27일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보도자료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보도 엠바고는 석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보도자료는 오후가 돼서야 풀리게 될 것이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영은 28일쯤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2년 기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작년에는 로봇 행사가 3월 22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입력 시간은 3월 22일 0시고 수정 시간은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즉 이미 정부 보도자료를 받아 시간에 맞춰 관련 내용을 출고했으며 당일 아침에 발표된 내용을 일부 추가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2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정부는 3월 내로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일정처럼 이 내용은 로봇 컨퍼런스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 기업 가운데 우량 기업을 골라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이 기업은 타 로봇 기업 대비 아직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덜 과합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5년 전부터 LG전자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두산빌딩에서 열렸던 회의에도 같이 참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로보티즈는 LG전자와 로봇 자율주행 모듈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LG전자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클로이 시리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리즈는 협동 로봇입니다. 그러나 LG전자가 이 로봇으로 큰 매출을 확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보티즈는 꾸준히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매출도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의 사업 가운데 액추에이터 부문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로보티즈의 역량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LG뿐 아니라 더욱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리포트 마지막을 보면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올해 내로 공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리포트는 작년 11월 15일에 나온 것입니다. 즉 정부는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올해 3월이 돼서야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공표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유진로봇입니다. 사실 유진로봇은 앞서 열렸던 로봇 컨퍼런스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로봇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진로봇은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즉 이미 확실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 회사는 태생부터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정부의 로봇 정책에 대한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청소 로봇 아이클레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로봇 산업 일정 그리고 로보티즈와 유진로봇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증권사들은 로봇 기업에 대한 주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 모두 너무나도 시총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시총 1조 원 이하의 기업은 정말 협소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에 대해 알아두고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